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지금은 가조에 있습니다. 경남 거창 가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요 방제기를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설치 중입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건 레일 방제기입니다.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를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외부를 먼저 이야기해드리면, 컴프레셔와 이제 고압부 무기 100A짜리입니다. 7.5마력. 그리고 컴프레셔는 3.5마력을 사용하고, 컨트롤러가 이제 핵심 제어 기능이 이 컨트롤러인데 완전 자동 제어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이제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제 플램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를 레일을 전진시키거나 후진, 그리고 이제 고압부 무기를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거는 부족합니다. 충전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 있는데, 오늘 뭐 응용 분야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 자동 제어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방제는 이제 레일 방제기를 이제 방제를 하고 에어가 분사되는 것까지 3개동, 여기 지금 3개동이죠. 지금은 요거는 6개동 확장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를 완전히 자동 제어되도록 순차적으로 방제하고 에어 불어서 비우고, 방제하고 에어서 불어서 비우고,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요게 기존과 다른 거는 포그 제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구역이 방제, 그리고 에어 들어가고, 2구역 방제 에어, 3구역 에어 방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구역을 그렇게 두면은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된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기본 개념이 완전 다른데, 1구역이 이제 방제를 시작하고 이제 에어가 분사되면은 1구역이 방제되고 2구역이 바로 방제됩니다. 그러면 1구역은 에어가 바로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동 시간을 50%로 줄인 겁니다. 1, 2, 3, 4구역이 순서대로 이제 방제를 들어가고, 끝나면 바로 에어가 작동되도록 겹치는 시간이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제어 방법으로 지금 이거는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방제 기능이 되고,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수정 제어. 수정 제어가 뭐냐면은 수정 제어는 방제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컴프레셔 압을 이용해서, 방제기가 레일 방제기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레일 방제기가 오면서 에어를 이제 노즐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 수정이 되는 거죠. 벌들이 이제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일정 부분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이 에어 수정 기능도 자동으로 됩니다. 시간과 하실 시간과 횟수를 지정해 놓으면 컨트롤 박스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날은 뭐 컨트롤 박스를 뭐 수동으로 전진시킬 필요 없이 예약 기능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는 기능이 이제 습도 제어 기능. 습도 제어 기능은 이제 방제기가 습도 제어 기능을 합니다. 노즐 위치가 다릅니다. 방제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노즐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문을 해서 습 제어 기능을 이제 야간 습 제어 기능과 이제 주간 습 제어 기능 두 개 다 있는데, 주간에는 위에서 뿌리게 됩니다. 좀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습은 하단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래 있고, 나머지 마지막 기능은 포습 제어 기능. 포습은 이제 소독을 할 때 자주 쓰죠. 소독을 할 때 쓰는데, 이거를 이제 레일 방제기에 붙여서 완전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됩니다. 요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직 완전 설치가 끝난 건 아니고 됐는데, 요걸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쉬운 점만 잠깐. 지금 요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메인 컴퓨터, 메인 PC입니다. 저쪽은 메인이고, 여기는 이제 동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속도 제어 기능. 이 방제기가 기본적으로 속도 제어 기능이 돼야 되죠. 여기 보면은 속도가 이제 100%, 최저로 떨어지면 20%에도 움직입니다.
20% 미만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모터에 과부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은 이제 30%에서 100%까지 레일 속도가 완전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하고 밸브, 이거는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존에 있던 방지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 자체가 동별로 전부 다 2개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달아놓는 건데,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완전 다르죠. 기존에 있는 방식은 메인에서 이제 밸브를 전부 다 제어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별로 동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이게 한쪽은 보시면 이제 한쪽은 포구 밸브, 포구 방제할 때 쓰는 밸브죠. 그리고 하나는 에어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별로 각각 다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 원라인으로 이루어질 때는 방제를 하고 있을 때는 에어 분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작한 거는 이제 각 동별로 라인을 전부 다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 라인과 에어 라인. 그렇기 때문에 1번 구역이 방제를 하면서도 2번 구역이 에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1번 구역이 방제하고 에어를 발사할 때 2번 구역은 바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세동이거나 뭐 2동, 3동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4동 넘어가면 저쪽에 레일 방제기가 있는데, 레일 방제기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속도 제어를 하면 거의 5분에서 거의 길면 10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어까지 발사를 하면은 거의 한 번 치는데 15분에서 20분까지 걸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6동, 7동 이렇게 되면은 방제 한 번 하는 데에도 자동 제어를 해도 2시간, 3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죠. 그래 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마다 밸브를 움직여서 방제 시간은 50%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예, 요거는 이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동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모터를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예, 요거 보면은 돌고, 여기 보면은 속도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100% 속도입니다. 속도가 들리시나요? 지금 모터 돌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지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쓰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거는 이제 축이 2개입니다. 양쪽으로. 이제 외발 형식은 이제 방제기가 너무 흔들려서 자동 제어로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축으로 이용하라고. 양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풀리가 헛도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한 번씩. 근데 이번에 제작한 것 같은 경우는 뒤에 스프링이 달렸죠. 이게 텐션 스프링인데 풀리가 헛돌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찰력이 만약에 낮으려면은 이제 스프링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5mm 예인선입니다. 이러면 낙하산 줄이라고 하죠. 아주 굵은 낙하산 줄인데 장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벌써 설치한 농가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죠. 보통은 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CC롤이나 이런 걸 쓰거나 낙하산 줄 2mm, 3mm 짜리를 쓰는데, 그거는 쓰면은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게 잘 끊어지죠. 쉽게 말하면. 자동 제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무인방제기인데, 최근까지 나온 거는 말이 무인방제기지, 무인방제기 달아놓고 매번 지켜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무인방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무인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장 날 수 있는 변수를 상당히 많이 줄여 놓은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너무 늦게 오네요. 조금 한번 속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터 풀리 돌아가는 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속도 이제 100%입니다. 100%. 자, 저기 계속 오고 있죠. 이제 오고 있는 거 보이시는 거 모르겠네요. 약줄이 쭉 밀리면서 오죠. 이 같은 경우 또 재밌는 게,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방제기가 딸기를 다 딴다는 그런 말, 속된 말이 있죠. 방제기를 잘못 만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방제기가 흔들리거나 약줄이 고정이 잘못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약줄 위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이제 센터를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잡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이제 하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딸기 딸 일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센터를 정확하게 밀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가 딸기를 딸 일이 없죠. 자, 이건 자동 제어되면 리미트가 정지되면서 일정 부분 지연시키는 회로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 제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 요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기본적으로 노즐이 많죠. 노즐이 많은데 지금은 노즐을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주문했는데 지금 물량이 딸려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아사바 노즐을 씁니다. 아사바 노즐을 쓰는데, 아사바 자유조절 2구라는 걸 쓰는데, 이게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특수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열심히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기본적으로 방제되는 부분은 이 위에 노즐 한 개, 그리고 하단부 노즐, 이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려쳐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노즐이 지금 달렸는데 이런 노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도 되고,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분사 각도 이것도 풀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풀고 해서 각도 조절까지 됩니다. 분사각을 좁힐지 늘릴지 그거까지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건 밸브가 이제 선택 밸브가 있습니다. 선택 밸브는 이제 방제용 밸브, 습도용 밸브, 상단 습도, 하단 밸브, 포습할 수 있는 거. 포습은 아직 연결 안 됐죠. 아직 노즐이 아니고 포습할 조류를 아직 결정이 안 되게 테스트 중이어서, 예, 아직 설치를 안 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아직 노즐이 안 달렸는데, 여기에 노즐을 이제 달아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양축을 해서 상단에서 이제 저쪽에서 뿌리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상단에서 하면 이 습제어는 봄철에 사용하죠. 이제 봄에 이제 계피가 열린 상태에서 건조하니까, 예, 그때 사용하고, 밑에 하단 습은 이걸로 씁니다. 이제 밤에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온풍기를 사용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데, 온풍기를 이제 사용하면은 단점이 야간에 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이게 컨트롤 박스가 자동으로 야간 습을 잡아줄 겁니다. 습이 이제 정상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 온풍기가 많이 돌거나 해서 이제 습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방제기가 이제 하단으로 뿌리죠. 상단으로 뿌리면 이제 습이 이제 결로가 되면서 이제 작물 위로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으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예, 지금 이 같은 경우는 6배드에서 상단 하단 해서 총 방제용 노즐은 12개, 습도 제어용 노즐이 상단 2개, 하단 2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벌써 2월 달에 제작을 해서 시운전은 끝났고, 예, 시운전 한농가에서 벌써 시운전은 끝난 상태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얘들을 좀 보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농가죠. 벌써 시운전은 끝났고 안정성은 검증이 된 거고, 보완해야 될 문제를 약간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지금 됐습니다. 진척도는 지금 이제 한 90%. 예, 방제는 끝났고, 지금 노즐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배달되면 이번 주 내로 배달될 것 같은데, 예, 들어오면은 노즐을 장착하고 시운전하고 그러면 이제 이곳 작업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죠. 지금은 속도를 30으로 했습니다. 30. 이 속도를 더 줄이면 20까지도 됩니다. 20이면 엄청 느리게 가죠. 가는 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아주 느리게 갑니다. 아주 느리게. 방지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방지할 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방제 한번 하는데 약을 얼마나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쳐보면 알죠. 이제 방제를 퍼센테이지 얼마 했을 때 몇 번 치면은 된다. 속도를 제어하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치면은 한 번 약을 태워서 속도 얼마로 세동을 치면 약이 얼마 남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남지도 않고 극한답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고압 분무기 용량 똑같고 모터 속도 일정하고 사람보다 낫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 그렇게 되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다음 끝날 때 또 재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